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노후준비 전문가 강신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대학원에서 학생들과 노년학개론을 하면서 1학기 동안에 읽었던 책들을 요약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요약해드릴 책자는 퇴직하기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이라는 이동신 저자의 책자입니다. 이 책은 직장인 퇴직 지침서로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책의 목차를 보면 크게 9개의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통곡의 교복 추락하느냐 반등하느냐, 2장에서는 생애설계 7대 영역과 리스크 관리, 3장에서는 가늘고 길게 잘 사는 법, 건강 가족관계, 4장에서는 1인 기업 창업 나홀로 비즈니스, 5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6장에서는 여태 잘 몰랐던 연금보험 상속, 7장에서는 홈언드레드 시대의 위대한 중년들, 8장에서는 재테크 펀드와 부동산 투자, 9장에서는 취업정보 사이트 창업과 재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일부 자료는 저희 원우 중에 한 분인 이현철 원우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힙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를 간단히 소개하면 창업과 투자 스쿨 대표입니다. 삼성화재에서 28년 동안 근무했었고 현재는 생애설계 전문가, 서울시 50플러스 시민기자단, 보험매일 신문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유튜브 보험구조대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통곡의 교곡 추락하느냐 반등하느냐에서 저자는 평균 수명이 지난 50년 동안에 무려 25세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은 25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정년은 5년밖에 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에 비해서 증가 속도에 비해서 정년의 증가 속도가 낮아서 우리 노년은 굉장히 불안하다. 특히 우측에 있는 표를 보면 우리나라 2010년도부터 2021년까지 약 12년 동안에 55세에서 64세 연령층 주요 일자리 퇴직 현황을 보게 되면 보통 우리나라 중장년이 약 10에서 15년 정도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2010년이나 2021년이나 똑같이 평균 퇴직 연령이 49.3세라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평균 수명이나 여러가지 사회적 여건은 바뀌었지만 퇴직하는 시기는 바뀌지 않았다. 결국은 준비 없이 나오게 되는 우리 중장년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이 표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이제 윌리엄 세들러라는 저자는 이제 인생은 포스에이지 4단계로 이루어지다 합니다. 제1 연령기, 청년기, 제2 서컨드 에이지, 또 우리가 중요한 직장 생활기. 보통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은 세컨드 에이지에서 우리는 은퇴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서드 에이지, 제3 연령기에서 내가 얼마나 내 삶을 잘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준비하지보다는 사람에게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서드 에이지에서 이렇게 제 삶에 도약을 할 수도 있어서 마지막 포스 에이지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통고개혁에서 추락하느냐 반등하느냐는 과연 내가 이 중장년 시기를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준비를 못하게 되면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후 파산이라는 것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준비가 되는데 일본을 보더라도 일본의 100세 시대의 노후 파산의 전형적 패턴을 보시면은 65세 전후에 퇴직금과 저축 등 약 우리나라 또 2억 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세 전후가 되면 바닥이 나서 노후 파산되는 노년층이 무려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어떠냐?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노후 파산에 이르는 노년들을 보면은 중대 질병으로 인한 것이 40%, 은퇴 후 창업에서 망해서 하는 게 37%, 자녀기 지원해서 망하는 게 한 20%, 또 황혼유년으로 인한 12%, 노년 사기 4%. 그래서 각각의 여러 가지 사연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노후 파산에 이르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15년 되면은 이웃나라 일본보다 우리는 더 큰 노후 파산의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저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에서는 생애설계 7대 영역과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애설계 하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 삶의 질 핵심 지표 10개 영역 중에서 국가의 몫인 안전과 환경, 교육을 제외한 재무, 건강, 여가, 가족, 사회적 관계, 일, 사회공헌을 우리가 7대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대 영역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목욕탕에서 물을 통에다 담다 보면
나무통에 한쪽만 무너지더라도 물이 새는 것처럼 우리는 최소량의 법칙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잘 유지하고 가장 취약한 부분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한데, 이 최소량의 법칙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걸 뛰어나게 갖췄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건강을 갖추지 못하면 그쪽으로 모든 물이 다 새는 것처럼 이 7가지의 균형 있는 발전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서는 가늘고 길게 잘 사는 법, 특히 건강, 가족, 관계, 우리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히 저자는 건강과 장수의 11가지 수칙을 대해서 구체적인 수칙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접했는데, 첫 번째, 평생 공부하라. 평생 공부하면 2.4년이 다른 사람보다 젊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안전벨트를 매라. 안전벨트를 매면은 우리가 평균 수명이 3.4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 비타민을 꾸준히 복용하면 다른 동년대보다 6.0년이 젊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치아 잇몸 관리를 잘 하게 되면 6.2년 젊어지게 되고, 또한 금연하게 되면 동년배보다 8.8년이 젊어진다고 합니다. 건전한 성생활을 즐겨도 8년이 젊어지게 되고, 호르몬 대체법을 통해서 꾸준히 잘 받다 보면 8년이 젊어지게 됩니다. 또한 규칙적 운동을 하게 되면 9년이 젊어지게 되고, 정기검진을 꾸준히 하게 되면 타인보다 12년 젊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혈압만 관리하더라도 15년이 젊어지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32년이 젊어진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한 가지만 잘하면 스트레스만 관리하면 32년이 젊어진다는 얘기냐. 물론 약간의 좀 과장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11가지 중 특히 스트레스나 혈압, 정기검진은 중요한 것들만 우리가 잘 관리한다라도 타인보다는 훨씬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수치를 떠나서 우리가 평상시 관리해야 될 주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또한 저자는 3장 가늘고 길게 잘 사는 법에서 우리가 인생의 4대 동반자를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4대 동반자는 가족 동반자, 낭만 동반자, 그 다음에 사교적 동반자, 직업 동반자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가족 동반자는 바로 혈연적 동반자로서 사회생활 속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힘들었던 걸 가족에게 의지하는 것이 되겠죠. 또한 두 번째 낭만적 동반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에 대한 사랑으로 만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교 동반자는 바로 친구와의 우정이 되겠습니다. 개인적 친근감과 신뢰의 기반이 되겠죠. 네 번째 직업 동반자는 바로 일을 함께하는 동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동반자가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나하고 가장 오래가는 가족 동반자, 그 중에서도 배우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인맥을 강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한테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 때 많이 소개해드리는 사진 한 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97년도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의 사진입니다. 이 쌍둥이 중 왼쪽에 있는 동생이 심장이 뛰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렀을 때 간호사가 언니 옆에 이렇게 눕혀놨는데, 언니가 이렇게 팔을 두르자마자 5분 만에 다시 맥박이 뛰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 친구는 지금도 생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나와 가장 나의 아픔과 모든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런 동반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 명의 인맥보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저자는 4장에서는 1인 기업 창업, 나홀로 비즈니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창업보다는 창직의 시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1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인 기업 성공, 창업 성공 원칙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자도 현재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만의 컨텐츠를 팔으라고 얘기합니다. 저자는 창업은 나의 컨텐츠를 판매하기 때문에 나만의 컨텐츠를 분명히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재직 중 1인 기업을 시작하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회사를 그만두지 말고 회사 다니면서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내가 기업이나 창업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나만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컨텐츠 테이블을 충분히 자신 있는 것, 또 타인의 상품, 콜라보 상품, 서비스와 상품, 이런 것들을 온오프에 결합해서 스스로 팔지 타인에게 팔게 할지를 해서 우리가 상품 판매 위험 24가지를 만들어서 나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업의 핵심 가치를 정할 것을 이야기한다. 그냥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SNS 마케팅 시스템, 한마디로 마케팅이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아무리 내가 잘 만들었어도 고객들이 찾지 않고 충성 고객이 없다면 결국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며 또한 내가 제대로 충성 고객을 확보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신만의 스토리와 브랜드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내가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브랜드와 스토리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는 책 쓰기와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을 알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남의 성공을 도와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1인 기업의 경우 남의 성공을 돕는 과정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아이번 마이디너 B&I 회장은 연결하라는 그의 책에서 비즈니스 네트워킹으로 성공하는 비결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사냥꾼이 되지 말고 농사꾼이 되라. 두 번째, 주는 자가 받는다. 먼저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해서 1인 기업 창업의 성공 원칙을 가져가실 걸 권유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또 1인 창업 기업에서 성공한 사례로서 우리가 막막한 분들에게 만다라 차트와 비즈니스 설계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저자는 나홀로 비즈니스와 만다라 차트를 소개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홀로 비즈니스는 샤토텐의 나홀로 비즈니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샤토텐의 나홀로 비즈니스는 본인이 어떤 자신 있는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고 하겠다면 기본적으로 웹이나 시스템에서 내가 장점이 무엇인지, 또한 모객이나 마케팅에서 장점이 무엇인지, 또 머니나 전략에서 내가 강점이 무엇인지, 퍼스널 브랜드면 나는 어떤 걸 갖고 있는지, 그리고 컨텐츠나 상품 무엇이 있는지, 미션이나 비전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팀이나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감정 습관, 사고 습관, 행동 습관을 기록해서 나만의 어떤 그 나홀로 비즈니스를 설계를 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우리 일본의 유명한 야구 선수인 오타니 쇼헤이가 메이저리그 진출이라는 꿈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만다라 차트 같은 걸 통해서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대비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나홀로 비즈니스와 만다라 차트를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진단하고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분야로 나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은퇴 전에는 자산오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늘어났는데 관심을 가졌다면, 은퇴 시점 이후에는 내가 소득의 캐시플로우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 캐시플로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소개하는 선배 한 분은 무려 30가지 정도의 캐시플로우 가지고 다양한 자신만의 소득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강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고가형 자산보다는 우물형 자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을 퍼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월급과 같은 평생 월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직업에서 300만 원을 버는 것보다는 우리가 긱 이코노미라고 하죠. 프리랜서 비즈니스 사고를 통해서 30만 원짜리 10개를 갖는다면 결국은 내가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의 다양성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인 내가 직업이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내가 여러 가지 플랫폼의 관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브랜드, 또 나만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6장에서는 여태 몰랐던 연금보험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장부터는 다 정리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6장에서 가장 중요한 저자가 강조했던 3층 보장제도 활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평생연금 시대에 대비해서 국가보장, 기업보장, 개인보장 이런 3층 보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층 보장을 위해서는 나의 노후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한지를 먼저 예단하고 나서 내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고 여기에서 부족한 것을 내가 주택연금이나 기타 소득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3층 보장의 생활비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노후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것입니다. 이제 인생 후반전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평생 월급 포트폴리오 만들기가 가장 중요하며 이 월급 크기에 따라서 내 삶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장, 8장, 9장은 내용상 정리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다른 내용으로 대체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 책 요약에서는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책을 소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퇴직이 위의 삶이라는 저의 강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서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퇴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가장 많이 퇴직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위에 있는 7만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직장을 다닐 때 평생 일했던 시간의 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퇴직을 하고 나면 내가 90세까지만 산다 하더라도 약 14만 시간이라는 나만의 자유시간이 있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에 직장 중심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14만 시간이라는 여유시간을 활용하지 못해서 매일 집에 있는 종일 본과 같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소득절정기간에 사회적 지위에서 물러난다는 것에 대한 이런 불안의 모습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내가 소득절정에서 이탈하지만 비록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소득은 비록 떨어지도 이렇게 자유로우라는 환희를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좌측에 있는 불안의 모습으로 퇴직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우측에 있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삶으로 맞이할 것인지, 이 책에서는 퇴직하기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저자의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직 남아있는 퇴직까지 남아있는 소중한 시간을 잘 준비해서 우측에 있는 이렇게 희망찬 중년의 제2의 삶을 꾸려나가시길 바라면서 이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